여자가 흥분되려면 애무도 해야 되고 키스도 해야 되고 예쁘다고 말도 해줘야 되고 자유행위를 좀 해보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장소를 좀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안방 침실에서만 하지 말고 뭐 소파에서도 한다든지.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수로 마사지를 좀 술 마시고 섹스하는 건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남자는 좀 뿌리는 섹스를 한다. 여자는 상대를 고를 때 훨씬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생물학적인 그런 것들이 성심리적인 차이를 분명히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교육, 성상담을 25년째 하고 있는 배정원입니다. 섹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던지면 굉장히 당황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스러운 것이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 얘기하는 학생은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요, 성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뭐 데이트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바디 이미지 다 들어가고, 섹스는 사실은 성에 있어서 n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n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섹스는 어떤 성적 긴장을 해소하는 쾌락만의 의미로 하는 섹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섹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자와 남자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자와 남자는요, 성기 구조가 다르고 생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성심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남자는 처음 사정을 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슴이 쿵쿵쿵쿵 뛸 때마다 1000개씩 우수수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가지고 있는 게 뭐 2억 이상. 한번 사정할 때 2억에서 3억 정도 정자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뿌리는 섹스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파트너가 바뀔수록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순전히 생식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난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 번 임신하면 9개월 반 동안은 그 아기를 키워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상대를 고를 때 남자보다 훨씬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섹스를 해서 치러야 되는 보상이 많으니까 거절을 자주 할 수밖에 없죠. 남자는 좀 파트너 수가 많고 신선함에 더 예민하다면 여자들은 이 파트너가 계속 나를 돌보고 부양하고 내 옆에 좀 있어줄 것인가가 더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생리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것은 성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뿐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죠. 사회문화적으로 성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한테 훨씬 더 좀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성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능력이 있고 여자들은 그러면 밝힌다 그러고 해프다 그러고 여전히 좀 여자들 보고 능력 있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평판에 있어서도 여자들은 훨씬 더 억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한테 일어나는 그 성반응은 같으면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성욕기, 성흥분기, 성오르가즘기, 해소기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욕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욕을 부추기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여자도 남자도 나와요. 그런데 남자가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사춘기가 되면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벗고 있는 여자를 보거나 여자의 긴 다리를 보거나 혹은 뭐 상상만 해도 발기가 되는데 남자들은 시각에 자극을 받는다면 여자들은 후각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진이나 닮은 여자를 보고 첫사랑을 기억을 한다면 여자들은 냄새로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코스모폴리탄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8에서 46가지의 그 여자들의 90%가 남자들한테 좋은 냄새 나는 것, 향수를 쓰는 것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와 남자의 성흥분, 성욕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남자가 성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잠이 너무 부족할 때, 이럴 때 성욕이 떨어질 수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잠을 좀 많이 자는 여자가 성욕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대한테 너무 익숙해지면 자극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여자들의 경우는 폐경이 되면 성욕이 갑자기 훅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떨어진 성욕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규칙적인 섹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섹스를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성욕이 생기고 이게 점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환경에 변화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한테 가장 매력적이지 않게 보여요. 우리가 나갈 때는 막 화장도 하고 막 멋있게 하고 나가는데 집에 오면 너무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야 될 사람은 사실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파트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긴장을 좀 해야 되고, 장소 같은 것도 좀 지루해졌을 때 장소를 좀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집안에서도 좀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안방 침실에서만 하지 말고 뭐 소파에서도 한다든지, 또 로맨스를 좀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열정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흥부는 어떤 거냐면 충혈되는 거예요. 이제 흑울이 되면 성기에 피가 쫙 몰려 들어가서 축열이 됩니다. 그거를 남자들은 발기라고 얘기하고 여자들도 발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기가 딱딱해지면서 삽입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만 여자는, 여자의 성기는 가슴하고 외음부를 성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자의 외음부도 축열이 되니까 커지고 더 예민해지고, 또 여자의 가슴도 커지고 그 유두가 딱딱하게 일어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자는 그 삽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질윤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나거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혈 현상이 여자의 질윤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정도의 흥분에 도달하려면 한 20분 정도의 애무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애무는 지난번에 섹스가 너무 좋았으면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어요. 기대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쁘다고도 해주고 많이 만져주는 게 여자를 흥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흥부는 피돌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돌기에 문제가 생기면 발기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0 지나면 발기의 문제를 조금씩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지고요. 뭐 요즘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기를 도와주는 주사라든지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좋은 음식, 잠 많이 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심리적인 경우는 사실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불안 같은 거, 피돌기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 있을 때, 그리고 상대한테 화가 막 나 있을 때, 상대가 너무 밉고 꼴 보기 싫을 때, 이럴 때는 뭐 당연히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흥분이 안 되죠. 성흥분기가 되면 이제 삽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삽입을 하고 오르가즘까지 가는데, 사실 오르가즘을 잘 못 느끼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은 오르가즘이 너무 확실히 나타나요. 사정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자는 오르가즘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경우는 성관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성 경험이 적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남자들은 자위를 많이 하잖아요. 자위행위는 혼자 하는 좋은 섹스의 연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관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나는 좋아 를 아는데, 여자들은 자위를 한 60% 정도 한다고, 결혼한 여자들까지 합치면. 그래서 자위행위를 좀 해보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자위를 통해서 자신의 오르가즘 느낌을 알면 성관계에 있어서도 몸을 좀 이렇게 살짝 움직이기도 하고 그 느낌을 좀 받아보기 위해서 애를 쓸 거기 때문에 성감 개발을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르가즘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오르가즘을 느껴야 돼, 이렇게 강박을 가지고 있으면 오르가즘은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릴렉스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만 오르가즘을 좀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오르가즘은 매번 오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면 보너스처럼 오는 것도 즐겁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오르가즘에 집중해서 다른 좋은 감각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하고 여자의 성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일 중요한 건 청결이죠. 평소에도 깨끗해야 되고 성관계 하기 전과 후는 몸을 씻는 게 좋고 성관계를 하고 난 후는 여자는 빨리 소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자들은 기온이 높으면 건강한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 망가져요. 더위가 오래 지속된 해는 9개월 뒤에 출산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좀 시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성기 부분은 시원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올 때 좀 냉수로 마사지를 좀 하는 것이 좋고 평소에 좀 끼지 않는 옷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여자는 반대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차가우면 월경할 때도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서 여자들은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남자들은 시원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의학검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자들은 월경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되면 월경 주기가 세팅이 돼요. 28일 주기, 31일 주기 이렇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좋아요. 내 난소가 건강한지를 좀 검진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검진할 때는 이제 막 겁들을 내는데 월경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안 했다라는 전제에서 하기 때문에 초음파로 위에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섹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2018년에 한 제약회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20대 여성 10명 중에 9명이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용하는 방식은 콘돔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지뢰사정, 그다음에 경구용 피임약 24%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병을 예방하는 건 콘돔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콘돔이 100% 예방하지는 않아요. 접촉성에서 오거나 입으로 하거나 이런 것도 성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콘돔이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예방을 하기 때문에 콘돔 사용을 꼭 해주는 게 좋고 지뢰 사정을 하는 건 사실은 그 남자들이 사정하기 전에 나오는 쿠퍼시액이라는 분비물 속에 미리 나온 정자들이 섞여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뢰 사정은 절대로 피임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구용 피임약을 잘 이용하면 98% 이상 그리고 먹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성 건강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병에 걸리는 사람은 문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문란할 수는 있죠. 성적인 파트너가 많으면 성병 걸릴 위험은 더 많을 거고 성관계를 빨리 시작할수록 성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겠지만 한 번의 성관계로도 그 상대가 성병에 걸려 있으면 나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병에 대한 예방 조치는 처음 하는 경우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나를 보호하는 거죠. 성병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불치병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섹스는 일단 성병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아두는 게 좋고요.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자궁암을 유발하는 HPV 콘딜로마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성기에 양배추, 컬리플라워처럼 이렇게 사막이 생기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성병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두는 게 좋고 그리고 술 마시고 섹스하는 건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잔 정도는 체음제 역할을 하고 사람을 대담하게 해주니까 좋은데 너무 많이 마시면 성흥분도 잘 안 되고 또 사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성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술 먹으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성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섹스는 사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상대를 만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건강을 위해서 섹스를 즐겁게 하지만 그 섹스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의를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